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는데 전담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옆에선 계속 사망자가 나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숨지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되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요양병원과 시설에 환자를 둔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얼굴이 보입니다.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대면, 비대면 면회가 전면 금지된 상황. 딸은 손을 맞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화상통화로나마 그 아쉬움을 달랩니다. 가족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거나 저도 가끔 이제 통화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안 오냐 하면서 좀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또 다른 여성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손도 잡고 싶고 아픈데 이렇게 주물러 싶은데 그런 걸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숨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진 사망자 중 상당수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47명 중 70%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겁니다. 현재 대전에 운영 중인 감염병 치료병상은 289개. 당국은 여기에 연말까지 46병상, 다음 달까지 80여 병상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시설 내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선뜻 지정에 나서는 요양병원이 없어서입니다. 요양병원 안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전부 다 소산시켜야 되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올 때 그 환자들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한 요양병원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지정병상 규모를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요양병원에 가족을 둔 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38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시청 고위 간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대전보훈병원에서 16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모두 15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모 어린이집에서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3명이 됐고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모두 176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10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 규모인 47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사건, 큰 충격을 줬었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서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도 신상 공개도 기각해서 법정 주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양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20개월 영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에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고 유사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엄마이자 사체 은닉 등 혐의 공범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선고 공판 직후 울음을 터뜨리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쉽게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치밀하게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고 30년의 이유가 됩니까?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짓밟아 폭행에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강간 살해 이후에도 태연하게 유흥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상시 가뭄에 시달리는 보령댐 권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금강에서 보령댐까지 도수로를 관심 단계부터 가동하되 가뭄 예측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때 협의를 거쳐 가동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충남도청에선 충남도와 환경부,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수공, 8개 시장 군수들이 모여 충남 서부권 가뭄 해소와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수량이 적은 보령댐에선 지난 5년간 14차례 가뭄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중년이나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바로 공공형 학력 인증 평생교육시설이자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2년 만에 인정해주는 대전시립중고교인데요. 이 학교에서 일반고 학생도 가기 어려운 국립대 합격자와 학과 수석 합격자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희끗희끗 흰머리에 돋보기 안경을 쓴 50대부터 60, 70대 어르신들이 영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며 컴퓨터 공부에도 열중합니다. 미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어르신들과 학교 밖 청소년, 성인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대전시립중고교 교실입니다. 올해 52살의 송순정 씨는 지난 2년간 열심히 공부한 결실이 성과를 내면서 대전대 사회복지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73살인 박순식 씨는 수시 모집을 통해 국립대와 지역의 사립대에 당당히 합격한 예비 대학생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나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나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도전하면 할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좀 행복할 것 같고. 181명의 중학생과 202명의 고등학생들이 만학의 꿈을 키워가는 이곳은 학년별로 주간 2개 반, 야간 1개 반으로 구성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르칠 것보다 배울 점이 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라고 말합니다. 꽤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수업에 너무나 열정적이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해 2년제 무상교육을 받으면 중졸, 고졸 학력을 인정받는 이 학교는 이제 정시 모집까지 고3 학생 전원 대학 합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은 모든 분들이 오셔서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집안 사정으로 배우지 못했던 아쉬움을 꿈과 열정으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만학도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있는 세종시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828만 원인 가운데 세종은 평균 4,515만 원으로 서울과 울산을 제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710만 원, 충남은 3,72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민주당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려졌는데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TJB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신의 공약이고 국회 세종의사장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최근 세종시에 분원 성격인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을 포함해 막바지 다듬기가 한창인데요. 먼저 오늘은 민주당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과제는 모두 21개로 22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우선 8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채택이 유력합니다. 유성구의 전국 최대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건립 등도 공약화가 점쳐집니다. 10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전 도심구간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 사이언스밸리 조성, 중부권 메가스포츠 특화단지 조성 등도 눈에 띕니다.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대전과 세종을 한데 묶는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하고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중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과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충남도가 제안한 공약 사업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비롯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직접 연결 조기 건설, 서산공항 민간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교량 건설 등이 주요 공약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로림만과 금강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종합병원 건립 등도 채택이 유력합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천안과 아산 등 서북부 핵심 발전 전략으로 차량용 융합 반도체 핵심 거점 생태계를 천안 아산 KTX역 인근에 배치하고 첨단 투자지구 시범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미래산업단지 육성을 반영했습니다. 탄소 중립, 균형 발전 등 82개 지역 과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는 금강권 시군에는 논산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금산에는 국립인삼약초진흥원, 금산 우주항공체험센터 건립 등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남에서 대선 캠프에 제안한 공약 사업들은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모두 82개를 제안했는데 6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반영을 수반해 모두 공약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전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전시장의 4년은 무능과 무기력, 무소신으로 일관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 세종 이전, K바이오랩 등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동구청장과 19대, 20대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은 내년 1월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박성효 전 시장과 정용기 전 국회의원, 장동혁 전 시당위원장 등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골프존 유딘그룹 김영찬 회장이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억 원을 전달하며 대전 첫 나눔 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골프존 유딘홀딩스와 골프존 등 계열사들이 함께 마련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전 지역 이웃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으로 지난해에도 5억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1억 원 이상 기부한 대전 지역 나눔 명문 기업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서구 평송 수련원 삼거리에서 대덕구 대화동 대전 산업단지를 잇는 한샘대교가 어제 오후 4시부터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한샘대교는 450억 원이 투입돼 교량 길이만 420m인 왕복 4차로로 이번 개통으로 대전 산단으로 이어지는 통행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한샘대교 통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2만 대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고 신설되는 회덕 IC에서 둔산과 대덕 특구 간 연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어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씨에겐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자 폭행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15일 밤 대전 유성구 반성역 인근에서 정차한 택시를 잡아탄 뒤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태안군 남면 몽산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49제곱미터 넓이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5,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그라인더 작업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역기업의 예술 후원 활동 지원을 위해 본사 본관 건물에 갤러리와 카페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 20라운지를 운영합니다. 대전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등이 열릴 복합 문화공간은 수자원공사 본관 1층과 3층에 조성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영인면 아산리, 도고면 기곡리, 온양육동, 읍내동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인면 아산리에는 3억 원이 투입돼 영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내 거점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진행됩니다. 도고면 기곡리는 2억 3천만 원이 투입돼 관광 문화 활성화 마중물 사업이 추진되며 온양육동, 읍내동 일원에는 3억 원을 들여 역사 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